언젠가 하루 날을 정해가지고 쿠데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나랑 한번 붙어보자. 혁명을 일으키겠다 내가. 성공하면 혁명 아니야? 요즘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죠. 초반부터 아주 강력한 부부들이 출연을 해서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솔직히 좀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닌가 싶어서 불편할 때도 있는데 보다 보면 또 재밌을 때도 있고, 그 안에 출연하신 분들이 심리 상담 같은 걸 하실 때는 저도 모르게 공감이 돼서 눈물이 나려고 할 때도 있더라고요. 내 개인의 삶을 내가 정말 잘 만들어 놨어도 이 결혼으로 인해서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더 행복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결혼은 우리 인생에서 하는 가장 큰 결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뜯어 말리고 싶은 결혼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서 이 유형별로 어떤 솔루션이 있을지도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뒤로 갈수록 강력한 순으로 제가 배치를 해놨으니까 과연 이 다음에는 어떤 인간 유형이 나올지 보시면서 혹시나 나는 이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유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밥 먹듯이 약속을 어기고 정작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무책임한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를 어디 입사를 하게 되면 오래 다니지를 못하고 툭 하면 관둬요. 창업을 했는데 돈을 막 이렇게 빌려놓고는 갚지를 못하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 몰래 감당하지도 못할 대출을 계속 받아서 몰래 빚을 불리고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에서 오는 문제는 가정경제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배우자가 어떤 얘기를 해도 신뢰가 안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저 만약에 내 상대가 이런 유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경제적인 부분은요, 진짜 한번 털고 가야 됩니다.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빚이 계속 스노우볼처럼 굴러갈 거예요. 진지하게 한번 자리를 해서 우리 부부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부채 상황 그리고 현금 상황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고 목표 기한을 정해서 어떻게 대출금들을 상환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내야 돼요. 이렇게 의지가 좀 약하고 약속을 자주 어기는 케이스는 그대로 두면은 정말 사람이 좀 퍼질 수가 있는 유형이에요. 그냥 느슨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자극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진솔하게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상대한테 좀 원하는 상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이야기를 진지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유형은요, 감정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에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특징이라고 한다면 정말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고 갑자기 막 우울해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감정이 계속 등락이 심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유형의 예를 들자면 정말 작은 다툼에도 크게 흥분을 하면서 물건을 던진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말을 정말 서스럼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결혼했을 때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감정이 하도 요동치고 종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유형들은 저는 성장 환경에 있어서 영향을 이미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건지 원인을 찾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생활이 좀 어려울 정도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런 유형은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처방을 좀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유형하고 대화를 할 때는 나부터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이럴 때일수록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을 하거나 과격한 표현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차분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감정 조절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인데 이거는 1번의 그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 유형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를 못하고 항상 상대방한테 모든 걸 의지하려고 하는 스탠스가 기본으로 깔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결정도 스스로 내리질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의존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나오는 문제점은 아무래도 한쪽이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살게 된다. 그런 면이 있을 거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제 관계가 불균형해지면서 부부 사이 간에 계급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우선적으로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계급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우월의식을 갖고 있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부터 체크를 하고 그런 의식부터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배우자한테 조금 냉정하고 냉랭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본인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유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스스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자, 네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초이기주의. 세상의 중심이 자기한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본인의 생각과 욕구가 항상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은 개무시하고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가 조금만 만만해 보이면 지배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자기 멋대로 결정합니다. 자,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협력과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한 사람이 그냥 몰빵으로 집안일을 한다든지 그러면서도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이딴 얘기밖에 못 듣게 되는 거죠. 이따위로 돌아가다 보니까 갈등이 끊이지를 않는 거죠. 자, 내 상대가 이렇게 초이기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까? 이런 유형한테 주도권을 그냥 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진짜 지옥이 펼쳐집니다. 정말 받아주면 끝도 없이 이기주의가 펼쳐지는 그런 유형이란 얘기죠. 자, 이런 유형은 그래서 언젠가 하루 나를 정해가지고 쿠데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나랑 한번 붙어보자. 혁명을 일으키겠다 내가. 성공하면 혁명 아니야? 지금 네가 얼마나 지멋대로 날뛰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말씀드린 대로 감정적으로 대화하지 않도록 하고 냉정하게 팩트로 이제 조진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적어도 상대방한테 내가 계속 내 멋대로 했다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는 위기의식 정도는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할 수 있죠. 특징이라고 한다면 조금만 화가 나도 화를 주체를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비하하는 발언들을 하고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면서 상대방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을 다 해놓고 흥분이 또 가라앉으면 미안해 라고 사과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게 계속 무한 루프. 이런 유형이 결혼 상대일 때 오는 문제점은 신체적으로 또 학대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학대로 인해서 건강한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화를 주체를 못하고 자기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유형들을 사실 제일 좋아하지 않고요. 인간적으로는 이런 유형들하고 좀 거리를 멀리 하라고 하는 편인데, 그만큼 이런 유형들은 사실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유형이고 개선이 어려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사람을 내가 포기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대화를 먼저 시도를 해보되, 우리 둘 사이의 대화로 어떻게 해결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유형은. 그렇기 때문에 부부 상담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상대가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볼 수 있도록 같이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유형 어떠셨나요?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고 단점이 다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결혼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인 만큼 상대방과 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지는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